지난달 국토부 자료를 보면 매매 거래량은 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. 전세 가격은 52주 연속 오르고 있지만 매매 가격은 거래가 적어 12주 연속 하락세입니다. 과연 주택 실수요자들은 어떤 생각일까? 다음 주 이사를 앞두고 미리 짐을 싸고 있는 조모 씨. 조 씨는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올리겠다고 하자 이사를 결정했습니다. 이게 한 150 또는 지금 전세보다 10% 이상이니까 2억 6천 정도의 전세를 하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 집에 있고 싶은 생각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할 집을 찾아서 발품을 팔았지만 매물로 나온 건 조건이 좋지 않은 집들 뿐이었습니다. 나머지는 포장 이사가 다 알아서 하는데 속으로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. 이런 집은 이만한 그 전세금 내가 줘서는 안 되는 집인데 왜 당연히 이런 집도 달라고 하는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좀 화가 났었죠. 여윳돈이 있어 집을 살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보증금에 일부 월세를 내는 집으로 결정했습니다. 지금 이 가격에서는 사고 싶지 않다, 사지 않겠다. 저는 거품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. 현장 21이 집주인과 세입자를 구별해 전국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조 씨처럼 응답한 세입자들이 많았습니다. 전셋값이 급등했지만 올해 안에 집을 사겠다는 응답은 8%에 불과했습니다. 향후 집값에 대해선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별 차이가 없을 것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. 다만 집주인은 더 오를 것이란 응답이, 세입자는 더 떨어질 것이란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. 향후 전셋값에 대해선 집주인은 57.4%가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고 답한 반면 세입자들은 69.3%나 전셋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. 눈에 띄는 점은 세입자들이 전월세 비용이나 전세대출 이자를 감당하느라 씀씀이를 줄였다고 하는 응답이 63.4%나 된다는 겁니다. 하나라도 조금 적게 사고 좀 덜 쓰고 해서 저도 아직 집이 없거든요. 요즘 많이 힘드니까 집안에서 많이 줄이는 편이죠. 전세가 급등으로 인한 대출이 단지 세입자 부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가게가 벌어들이는 실제적인 소득에서 실제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요. 위축된 내수가 고착화되고 지속적으로 굳어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. 실제 한국은행은 요즘처럼 전세 가격이 10% 뛰면 민간 소비가 단기적으로 3.7% 줄어든다고 분석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전셋값이 오르면 전셋값에 연동된 지역 건강보험료도 오릅니다. 소득 등 다른 변수를 빼면 전셋값이 10% 오르면 보험료도 10% 가까이 오르는데 적용 대상 가구가 100만 가구가 넘습니다. 그런데도 정부의 전세난 대책은 주로 싼 이자로 빚을 더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되어 왔습니다. 당장 급한 불을 끄겠다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선 가계부채를 석 달 만에 17조 원 가까이 늘려 역대 최대치인 980조 원에 이르게 했습니다. 우리 금융 시스템에서 현재 늘어나고 있는 것이 떨어지고 있는 주택 시장에 기반한 전세자금 대출 또는 그 월세 관련 대출이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 금융 시스템의 그 취약성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가령 정부 뜻대로 매매 시장이 활성화돼서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. 그러면 전세가 떨어질까요? 떨어지질 않아요. 주택 가격이 팍 치고 올라가잖아요. 그럼 당분간 상승세는 좀 중단되다가 일정 시점이 되면 다시 전세가 팍 올라가요. 매매와 전세의 격차가 줄어드는 거지 전세 가격이 밑으로 떨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. 한 번도 그런 적도 없고.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의 전세 대책 마련 발언 이후 당정 협의를 가진 정부 여당은 내일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취득세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세난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. 전월세 상한제 등을 주장하는 야당과 이견을 좁혀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대책들입니다.
자, 그럼 지금